삼성전자가 며칠 전 회사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89조 원, 90조 원에 육박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19배고요. 이 석 달 이익으로 그 엔비디아까지 제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삼성전자 주가는 폭등이 아니라 폭락했습니다. 미국에서 7%, 우리나라에선 한때 10%가 빠졌어요. 삼성만이 아니에요. 하이닉스도, 미국 마이크론도 같이 무너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며칠 새 약세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건 예고편이 있었어요. 바로 며칠 전 빅쇼트라는 영화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라는 투자자가 반도체가 곧 무너진다면서 종말의 시작이라는 말까지 썼거든요. 실제로 큰 돈도 걸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반도체가 무너졌으니 거봐, 버리가 맞았네 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이상하죠. 회사 역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왜 떨어질까요? 그리고 정말 지금이 반도체의 꼭대기, 끝물인 걸까요? 제가 이 두 개를 하나씩 따져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하고 버리가 말하는 끝물의 이유는 서로 다른 얘기였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보시죠. 먼저 버리 편을 좀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그냥 감으로 지른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4가지나 됩니다. 첫째, 반도체 메모리는 원래 늘 같은 식으로 무너져 왔어요. 값이 오르면 회사들이 돈 벌겠다고 공장을 잔뜩 짓죠. 근데 몇 년 뒤 그 공장들이 다 돌아가면서 물건을 쏟아내면 이번엔 물건이 남아 돌아서 값이 폭락합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이 공장 왕창 짓겠다고 발표한 게 버리 눈엔 딱 그 마지막 신호로 보이는 거예요. 둘째, 실제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지난 42년 동안 주가가 30% 넘게 빠진 적이 34번이나 됩니다. 엄청 자주 무너졌다는 거죠. 셋째, 이 회사가 생각보다 돈을 잘 못 벌어요. 오랜 기간 평균을 내보면 들인 돈에 비해 남긴 게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버리 말로는 3분기에 한 번은 오히려 손해보는 회사예요. 넷째,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이 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주가가 평소 평균보다 얼마나 위에 올라와 있는지를 봤더니 반도체 지수는 2000년 닷컴 거품 이후로 마이크론은 상장한 84년 이래로 최고로 벌어져 있었거든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으면 버리 말이 맞는 것 같죠. 게다가 진짜로 주가까지 빠졌으니까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 4가지는 지난 40년 동안 대체로 다 맞았어요. 사이클이란 건 분명히 있고 언젠가 이 열기도 식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4가지가 지금도 맞는 얘기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뜯어보다가 저는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4가지가 전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옛날 데이터더라고요. 버리의 첫 번째 근거부터 가볼게요. 공장을 늘리면 물건이 넘친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여기서 딱 하나만 알고 가면 됩니다. 반도체는 웨이퍼라는 둥근 판 위에 찍어내요. 피자 도우 같은 둥근 원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장이 아무리 커도 결국 한 달에 이 원판 몇 장 굽느냐로 능력이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사는 건 원판이 아니라 그 위에 담기는 저장 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장을 얼마나 키웠냐가 아니라 그래서 저장 용량이 얼마나 더 나왔냐예요.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요즘 AI에 들어가는 고속 메모리를 HB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들기가 아주 고약해요.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탑처럼 쌓아서 만들거든요. 근데 꼭대기까지 쌓다가 맨 위에서 하나만 삐끗하면 그 아래 멀쩡하게 쌓아둔 층까지 통째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용량을 만드는데도 원판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업계에서 재보니까 이 HBM은 보통 메모리보다 원판을 4배나 먹습니다. 게다가 이걸 만드느라 보통 메모리 만들던 라인까지 끌어다 써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올해 이 고속 메모리가 전체 메모리 공장 능력의 23%를 잡아먹었어요. 작년엔 19%였는데 더 늘어난 거죠. 공장은 계속 짓는데 정작 올해 메모리 공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16% 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20에서 30%씩 늘던 건데 오히려 그보다 낮아요. 공장을 키우는데 물건은 예년만큼도 안 늘어나는 이상한 해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볼게요. 만약 버리 말대로 물건이 넘쳐나는 거라면 제일 먼저 값이 떨어질 게 뭘까요? 제일 흔한 물건, 그러니까 보통 메모리 값이겠죠. 근데 이 값이 떨어지긴커녕 올랐어요. 올해 1분기에만 90% 넘게 뛰었습니다. 회사들이 물량을 서버용에 먼저 몰아주다 보니 값이 계속 단단해지는 거예요. 물건이 넘치면 나와야 할 신호가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물건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오른 뒤에 이렇게 많이 버는 걸 계속할 수 있겠어 하는 불안에 벌었으니 일단 팔고 보자는 매물이 몰린 겁니다. 공급이 넘쳐서 무너진 게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 더요. 버리는 마이크론이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정작 마이크론은 지금 이익에 비하면
싼 편이에요. 앞으로 1년 벌 이익으로 따지면 6년 반이면 주가 본전을 뽑는 수준이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30에 걸리는 걸 생각하면 AI 반도체에 큰 몫을 쥔 회사치곤 오히려 싼 거죠. 벌이도 이걸 아니까 주가가 비싸다고는 못하고 앞으로 이익이 무너질 거다라고만 합니다. 근거는요? 과거에 34번 그랬으니까요. 자, 그 34번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 34번의 폭락이 언제 있었는지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옛날 세상 얘기라는 겁니다. 옛날엔 메모리를 사는 게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폰 사고 컴퓨터 사고. 근데 사람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조금만 넘쳐도 바로 남아 돌았던 거예요. 벌이가 된 근거들, 자주 무너졌다, 돈 잘 못 번다, 주가가 사상 최고다, 이게 전부 그 사람이 사던 시절에 나온 숫자예요. 벌이가 과거를 틀리게 본 게 아닙니다. 그 시절 데이터를 들고 완전히 달라진 지금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잠깐, 이거 다 미국 회사 남의 나라 얘기 아니냐 싶으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라는 회사 하나가 코스피 전체의 4분의 1쯤을 차지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하이닉스 미국 상장편에서 직접 계산해봤어요.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더하면 지금이 반도체 꼭대기냐는 질문은 사실상 우리 주식 계좌 절반이 걸린 질문인 거예요. 이번 폭락에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물린 것도 그래서고요. 그럼 아까 말한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를 볼게요. 옛날 한계는 사람이 기기를 사는 수였다고 했죠. 얼마나 천천히 늘었는지 볼까요?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2016년에 2.4기가, 이듬해 3.2기가, 1년에 33% 늘었어요. 이 정도 완만한 증가에도 사람 수가 한계라서 2019년에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쪽은 사람이 아니에요. AI예요. AI 칩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볼까요? 몇 년 전엔 80기가였는데 141, 192 이렇게 뛰더니 곧 나올 최신 칩은 1000기가가 넘어갑니다. 거의 10배가 넘죠. 그것도 겨우 6년 만에요. 칩 하나가 먹는 양이 폭발하는데 사는 칩 대수까지 폭발하고, 심지어 사는 쪽은 개인이랑 비교도 안 되게 돈이 많아요. 삼성 이번에 석 달 만에 90조 가까이 벌면서 엔비디아까지 제친 게 바로 그 증거예요. 옛날 사이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움직였는데 지금은 둘이 동시에 곱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AI 거품 꺼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는 건 안 꺼진다가 아니에요.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를 무엇으로 봐야 하냐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의 몇 시쯤인지 사실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빠진 거하고 사이클이 진짜 꼭대기를 찍은 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를 빠뜨린 건 물건이 넘쳐서가 아니라 많이 오른 뒤에 불안한 매물이었고, 정작 물건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으니까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물건값은 오른다. 이 갈라짐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뜨거운 시장에서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뭘 보면 되느냐? 폭락한 주가나 종말 같은 헤드라인 말고 딱 하나, 보통 메모리 값을 보세요. 공급이 진짜 넘치기 시작하면 이 제일 흔한 물건값부터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값은 떨어지긴커녕 오르고 있어요. 이 값 하나만 보면 됩니다. 트렌드포스 같은 데서 방향은 공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 하이닉스가 또 공장 왕창 짓는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건 옛날 기준으론 물건 넘칠 신호지만 지금은 오히려 수요가 그만큼 세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진짜 끝물 신호는 그런 발표나 하루짜리 주가 폭락이 아니라 드디어 보통 메모리 값이 떨어졌다는 조용한 기사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때가 오면 그때 벌이 말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목표가나 끝물 같은 얘기, 하루하루 주가 오르내림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딱 하나, 보통 메모리 값, 끝물은 발표문이나 주가가 아니라 그 값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진짜 끝물 신호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에 또 뜯어볼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시장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